자, 교재 134페이지 이시 쓰인 공.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을 원하는 만큼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 때 배우는데 이걸 한쪽으로 빼놓고 시험 공부를 따로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시험을 볼 때 이 시험 내용을 예전에 배웠던 이 쌓여있는 지식에서 끌어내서 시험을 볼 텐데 그러면 이제 변형에도 문제가 없거든. 근데 나 요번에 시험 공부할 때 안 나왔던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나눠보면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우리가 언젠가 배웠던 거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범위만 공부한다는 생각을 좀 적어야 돼.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은 시험 대비가 항상 되고 있는 거야 항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에도 학교별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가목적어 구문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럼 가목적어에서 뭘 썼어? it을 썼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it도 나올 텐데 영어에서 it이라는 게 사용됐을 때 어떤 구문과 문법이 만들어지는가. 사실 선생님이 문법을 가르쳐주고 이번 여름방학 때도 문법 교정 특강을 할 건데 이 문법은 너무 오래 가져가면 안 돼. 문법 자체가 니네 전체 문항수에 비해서 적긴 하지. 내신도 3문항 정도, 4문항 정도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쉽단 말이야. 근데 작전을 바꿔야 돼. 오히려 문법을 좀 틀려도 나머지 문제를 싹 다 맞춘다. 너 순서 삽입 틀린 거 있어? 없어? 없어? 순서나 삽입 틀린 거 있냐고요? 있어?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실수라고 봐도 돼. 왜냐면 그건 영어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독해력이 있다 그러면 쭉 읽었을 때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는 거니까 국어 문제거든 사실. 영어를 가정한 국어 문제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솔직히 영어 실력이 있다는 게 뭐냐? 나는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 하는 애들은 영어만 잘하는 애들은 일단 이게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민서가 총 아는 단어가 5,000개 정도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윤지가 한 10,000개 정도 된다. 그럼 첫 번째 평가 기준에서 얘가 영어를 잘하는 거야. 10,000개 아니면. 단어는 외울수록 그 아이의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고 봐요. 근데 이걸 평소에 해야 되는데 시험 때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시험 때고 아니고 많이 나오지. 무슨 뜻이야? 제공하다지. 이렇게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마추어 애들은 평소에 모르다가 우리 시험 범위에 프로바이드 나와 해서 시험 공부할 때부터 외우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실력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뭐 있을까? 기본 단어, 컨테이너. 이런 게 왜 기본 단어라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국어로 말을 할 때 우리말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어. 예를 들자면 뭐 있어? 지금도 쓰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많이 쓰지.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런 거 많이 쓰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 친구 중에는 think가 뭔지도 시험 때 외우는 애들 있어, 솔직히, 그지? 또 for example을 하는데 for instance 같은 거 똑같은 뜻인데 시험 때만 외우는 애들 있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또 게다가 이런 말 많이 쓰지, 그지? 그다음에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그지? 근데 그런 것들이 시험 때가 아닐 때도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fail 뭐 한다? 실패하다. 그럼 성공하다가 뭐? 이런 걸 시험 때 외우는 애들은 이미 이제 평소에 개인 노력을 안 한 친구들이야, 사실은. 그럼 우리가 이제 추가 단계로 뭐냐? 시험 때 뭘 해야 되느냐? succeed를 평소에 뭘로 하고 있었어? 성공하다로 외웠단 말이야. 근데 요번 시험 대비 보니까 succeed가 다른 뜻이 있어. 계승하다 이 뜻이 있어. 그러면 내가 알던 성공하다랑 다른 뜻의 succeed, 계승하다가 나왔구나. 그럼 공부를 좀 해볼까? 성공이 success야. 명사용.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succes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게 뭐야? 아까 이거 성공하다. 또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건 계승이야. succession. 그러니까 시험 때는 이런 공부가 돼요. 평소에 succeed를 알고 있다. fail, 실패인데 당연히 failure.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어휘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내가 남들보다 친구들끼리 그러잖아. 집에 가다가 야, 이 단어 알아? 물어봤는데 걔는 모르고 나는 안다. 그럼 걔보다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거야.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휘. 오늘도 내가 단어 시험 내놨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이 단어는 그 전통적인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단어 공부하는 방식의 기본은 쓰면서 외우는 거야. 사실은 이면지 갖다 놓고 쓰면서 외우는 거야. 원시적인 방법이야. 하지만 50% 정도는 먹혀. 그럼 좀 더 세련된 방식이 뭐냐? 단어를 쭉 외우는 거야. 한 바닥. 응? 그리고 덮고 내가 어떤 단어를 외웠지 하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그리고 그 다음 풀어. 옆에 친구한테 내가 외운 10단어를 그대로 암기해서 말할 수 있어요. 말해야 되지. 그럼 인간이라는 게 그래. 누군가한테 가르칠 때 있잖아. 말하고 가르쳐 전달할 때. 그때 니네 뇌는 정리를 해. 그러니까 평소에 니네가 왜 정리가 안 되는 줄 알아?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도. 지금도 봐봐. 선생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이 얘기를 니네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영어 공부하는데 내가 가이드를 해줘야 돼.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럼 생각이 바뀌지. 오늘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를 우리 엄마도 영어 공부하는데 내가 집에 가서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말하지? 하면 들은 내용을 자동적으로 머리에 정리를 해. 근데 이제 아마추어 복습하라는 게 그런 건데 배웠는데 자기만 알고 남에게 얘기를 할 일이 없다. 그럼 어떤 줄 알아? 그럼 듣고 지나가는 거야. 지금 잘 생각해봐. 사회나 과학이나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배웠어. 근데 내가 이걸 꼭 집에 가서 우리 동생한테 가르쳐줘야 돼. 그럼 니네가 집에 가 버스 타고 가면서도 아 집에 가서 동생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배운 걸 어떻게 정리하지? 뭐 배웠더라? 이게 정리를 하게 되거든? 이러면 오래 가거든. 근데 그냥 듣고 치우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험 석 달 전에 배운 내용이 그대로 석 달만 지나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지. 응? 그래서 선생님이 조언을 준 거야. 어휘부터 시작했지만 어휘구 나발이구 간에 배웠으면 내가 남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놔야 내 실력이 된다는 거. 안 할 거지. 안 할 거지. 얘기해. 선생님이 이렇게 10명한테 얘기해주면 몇 명이 따라하는 줄 알아? 3명도 안 돼. 항상 보면. 그러니까 나머지 7명은 멋진 얘기야. 다 이해돼. 선생님 말이 지당하시지. 하고 오늘 수업 참 좋았다. 수업 끝나잖아? 너 아까 뭐 들었는지 기억나? 글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집에 가서 또 책을 피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아 해도 안 되나 봐. 난 공부를 해도 늘지 않는 것 같아. 자포자기에 빠진다고. 선생님이 방법을 일러주잖아. 응? 자 그럼 첫 번째는 어휘력. 2학기 시험 잘 보려면 지금부터 단어 시험 범위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냥 학원에서 주는 단어장 위주로 해서 유일하게 외워야 돼. 무조건 좋아져. 두 번째. 이 얘기는 겨울방학 때부터 이렇게 안 하죠. 두 번째. 어법이 아니고 구문이야. 이 구문을 잡아내려고 우리는 문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막판에 발곡애들도 얘기했는데 어떤 문장이 딱 나오잖아. 영어는 되게 과학적인 언어야.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런 문장이 주어졌을 때 쓰잘데기 없는 건 하나도 없어. 선생님이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쓸데없이 써놓은 단어가 없다고. 그럼 우리는 문법을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 줄 알아? 이시 여기 왜 있지? 여기 was가 왜 나온 거야? 이 so는 왜 나온 거지? 이건 왜 fascinating이지? 이렇게 특히 기초 약한 친구들은 여러 문장을 그냥 대충 대충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직 그거 할 단계가 아니야. 지금부터는 이거 왜 있지? 이건 왜 있는 거야? 이건 왜 있지? 이건 왜 있는 거야? 이 to는 또 왜 있는 거야? 이건 원형이 왜 있는 거지? 이렇게 하나하나 10문장 하지 말고 하나만 제대로 해도 실력은 늘어. 그걸 이제 영어 선생님들은 구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어휘랑 구문이 잘 돼. 그건 무슨 얘기야? 뜻이 아니 해석이 되고 그 단어가 거기에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도 안단 말이야. 오케이? 이건 영어 잘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영어 수능을 기반으로 한 내신까지도 영어만 잘해서 성적이 안 나와. 그 다음 문제야 이제. 영어는 잘하는데 아까 내가 순서 문제 물어본 게 뭔지 알아? 니네가 기본적으로 순서는 시험 범위에서 본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있잖아. 어떤 학교들은 광동 같은 데는 시험 범위 없잖아.
외부 지문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나와도 너희들이 이게 어떻게 배열이 돼야 아주 설득력 있는 글이 되지? 이게 무슨 문제야? 국어야, 국어. 그래서 영어는 요즘에 고등 영어는 영어 플러스 국어 이걸 뭔지 일명 문해력이야. 이게 결합이 돼야 돼. 자, 이제 머릿속을 딱 비우고 생각을 해봐. 이거 두 개가 조합이 돼야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 수능 시험이야. 맞지 않나? 오히려 문법 문제는 딱 몇 개야? 한 개밖에 없다니까. 그럼 문법을 우리는 왜 해야 돼?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적절하게 어떤 수소로 배치가 돼야 올바른 글이 되고 이 글쓴이는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치? 간단하게 얘기하면 니네 엄마 아빠가 국어를 다 한국말 다 하셔. 그치? 한국말 다 하면 국어 시험 100점 맞아야 되지. 근데 니네 엄마 아빠한테 니네 엄마 아빠가 놀리면 그렇게 얘기해. 엄마 말 잘했어. 너 공부 국어를 왜 이렇게 못해? 엄마 말 잘했어. 내가 깨끗한 시험지 한 장 드릴 테니까요. 풀어보시죠. 엄마 100점 맞을 수 있을까?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영어 수능 시험을 그래 문제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다 영어로 바꿔서 그 수능 영어 시험을 미국인한테 치르게 하면 미국 사람이 영어 다 하잖아. 걔네들 100점 맞나? 우리나라 수능 시험은 미국인도 100점 못 맞는 시험이야.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학원에서 하는 뭐 회화 이런 게 필요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청담 어학원 이런 데 다녀서 수능 점수 만점이 안 나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시험 준비를 해야 돼. 우리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치르는 수능 시험의 특성은 이거구나. 뭐 이걸 통해 해석을 다 한 다음 전반적인 고등학교 다른 과목에서 배웠던 국어를 포함해서 다른 사회나 생일이나 이런 데서 배웠던 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문해력을 발휘해야 돼. 그래야 좋은 점수가 나와.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광동고등학교는 애들이 썩 공부를 잘하진 않지만 그런 취지를 반영하겠다 해서 시험 범위를 따로 안 정해주는 거야. 니네 있잖아. 교과서 몇 과, 3과, 4과, 모의고사 몇 번 이렇게 주잖아. 광동은 없어. 그냥 푸는 거야. 그냥 수능처럼. 그래서 광동고는 지금 시험 대비해주는 학원이 별로 없어. 없지 거의 없어. 광동고에 비해서. 학원도 안 다녀. 시험 대비하러 안 다녀. 그럼 걔네들은 그런 상황이면 뭐 해야 돼? 오늘 공부하는 것처럼 평소에 이런 훈련을 계속해야 낯선 지문을 보고도 잘 풀겠지. 광동고의 시험 시스템으로 잘 적응하면 나중에 수능 점수는 오히려 높을 수 있어. 너희들보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있잖아. 다른 학원도 그런 학원 많은 걸로 아는데 아직 1학년이니까 야 외워! 이럴 수 있어. 이게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외워서 써. 소수령. 써서 점수 맞았다고 치자. 걔는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결이 안 돼. 문제가. understand?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수학에서 9단까지 9구단 외워서 곱하기 시험을 보는 거야. 그지? 9구단 열심히 외울 거 아니야. 외우라고 했으니까. 근데 걔가 11 곱하기 11을 하라고 못해.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9구단 2는 4, 9, 9, 81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곱하기 개념도 없이 외웠단 말이야. 근데 걔한테 야 똑같은 거야. 11 곱하기 11은 얼마겠어? 이러면 얘는 해결이 안 돼. 9단까지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고등학교 시험도 2번이나 치러봤지만 외워서 안 된다는 거 알겠어? 고등학교 영어 시험도 그냥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어? 그건 평소에 대부분 써요. 그래서 쌤이 하는 얘기 잔소리라고 듣지 말고 평소에 나 영어 뭐하지? 내 수준은 아직 어휘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럼 학원에서 시험 보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애들은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중학교 수준의 단어장을 따로 주시면 제가 그걸 평소에 좀 해놓을게요. 준다니까. 받아간 애들 꽤 있어. 그래서 3학년 때는 결국 좋아진 애들 꽤 있어. 어휘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구문은 선생님이 들어간 것을 아까 얘기한 거야. 오늘 이거 설명할 텐데 쭉 설명을 듣고 필기도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해 오라는 게 뭐냐면 쓸 필요 없어. 이거 눈으로 보면서 이게 왜 있다 그랬더라. 선생님이 이게 이세 역할이 이거라고 했지. 생각난다. 쏘는 왜 있더라? 이거 생각난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왜 있는지를 기억을 한다면 나중에 오랫동안 비슷한 부분에 대한 해결 능력을 보유하게 되겠지. 오케이? 좀 바뀌어도.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면 저 두 번째 구문을 영어로 structure. structure가 뭐야? 구문 말고 다른 뜻이 뭐야? 구조지. 어떤 구조나 틀이 있어. 거기에 뭐만 바꿔 넣는 거야? 단어만 바꿔 넣어서 다른 내용으로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중학교 때 기본적인 구조 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외워라고 배웠던 기본적인 스트럭처 뭐 있었지? 그게 형식이야. 응? 일형식, 이형식. 그걸 그냥 여벌로 외우면 안 돼. 그 일형식, 주어, 동사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영어라는 건 기본 얘기할게. 영어라는 건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애들이 정말 똑똑한 애들이야. 가만히 우리말을 영어랑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말은 목적어가 중간에 있네. 나는 사과를 먹는다인데 영어적 구조는 나는 먹는다 사과를 이게 맞는 구조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아 그럼 우리말을 내가 나는 주어는 뭐뭇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서술형 영자가 할 때 주어는 한다부터 써야 되는 게 맞구나. 그럼 이제 나중에 서술형 니네 이양 서술형 니네 다 서술형 봤나? 과연이 없었지. 그 서술형 없는 학교 2학년 때는 다 서술형이 나와. 근데 니네 서술형 내니까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니네 학교에 많다는 얘기야. 그 서술형 냈더니 한 줄도 못 쓰는 거지. 아무렇게나 막 배치하는 거야. understand?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게 그런 데가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시작할 때도 지금 얘기한 거 잘 새겨들으면서 이거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집에 가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또 집에 가면 상상치고 있잖아. 상상치고 제임스 있지? 제임스 앞에 딱 앉혀놓고 제임스야 나 학원에서 오늘 영어 배웠는데 이게 이렇대. 미움나 썩소리 치지 말고 미친 이러지 말고. 그러면 일단 도입부부터 볼까? 오늘 이것은 it이라는 게 영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 먼저 우리 초등학생들도 아는 it 뭐지? 해석하러 그러면 그것.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 공부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 지금? 고1짜리한테 공부 안 했던 고1짜리한테 야 it이 뭐야 그러면 그것이요. 다른 거 없어? 뭐 그것이지 뭐 딴 게 뭐 있어요? 이러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it이라는 게 대명사라고. 시험 끝나서 이거 개념 적어줄 거야. 이 대자는 대신할 때요. 대리. 알아? 대리. 대신한다. 응? 명사가 나오고 나서 그 명사를 대신한다. 그럼 얘는 처음부터 나올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I have a dog라고 나와야 그 도구를 뭘로 대신해서 쓰는 거야. 영어는 반복을 되게 싫어하는 언어야. 그럼 앞에서 도구라고 썼는데 물론 그렇게 쓸 수 있지. 유치하게 그렇게 쓸 수 있잖아. I have a dog, the dog is cute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되지. 근데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한 번 앞에 나왔으면 뭔가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요. 오케이? 너네 수능 지문 보면 알잖아. 앞에는 think로 나왔는데 뒤에는 believe로 바꾸고 같은 뜻으로 have to로 나왔는데 must로 바꿔 쓰고 똑같은 말인데도 영어는 paraphrasing이라고 해서 앞에 한 번 같은 뜻의 단어가 나오면 뒤에서는 뭔가 다른 식의 단어로 바꿔서 같은 내용을 말해. 똑같은 내용 똑같은 단어로 말하면 재미없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제공하다가 provide 나왔지? 앞에 provide 나왔으면 또 제공하다를 또 써야 돼. 그럼 동의어 뭐 있어? 제공하다에 동의어 뭐 있어? offer라든지 아니면 supply 이런 거 있지. 그런 아니면 주다 present 그런 걸로 싹 바꿔서 낸단 말이야. understand? 자, 그래서 it의 기본적인 기능은 대명사야. 근데 오늘은 제목이 it이 쓰인 구문이라고 했거든. 그럼 it이 대명사로만은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너네가 배웠던 it 중에 하나가 가주어 it이 있었어. 가주어. 그럼 이거를 it이 왜 있느냐? 주어 뒤에 동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to 부정사가 뒤에 있어. 그럼 봐봐. 이걸 내가 가주어라고 잡았으면 가짜니까 진짜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진주어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진주어. 주어는 품사가 반드시 명사가 돼야 된단 말이야. 명사. 근데 명사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뭐 길지도 않고 짧아. 뭐 나는 또는 뭐 황윤지는 뭐 이렇게 이름만 쓰면 되잖아, 그지? 그런데 보통은 이 명사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는 경우에 따지고 보면 사실은 매력적이라는 건데 보는 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이 to see가 진주어. 자, 근데 여기 주어 명사라고 했지. 보는 것은 매력적이다 했어. 근데 보다가 동사니까 주어인 명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린 to 부정사로 썼어. 그런데 이 주어 동사를 주어처럼 바꿀 때, 명사처럼 바꿀 때 늘 얘기하지만 to 부정사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모두 있었어. 그럼 우리는 이제 스스로 공부할 때는 이게 궁금해야 돼. 나한테 질문도 그렇게 돼야 돼. 아니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민서가 싸가지 있네. 하품하는데 가리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선생님 보는데 이거 드리고. 될까 안 될까? 네. 요런 걸 지금 확실히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구나가 아니고 분명히 선생님이 7월 7일 영어 시간에 가주어 진주어에서 진주어 투 부정사는 동명사 써도 된다 그랬어. 하고 이걸 니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니면 졸업 이후에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야 돼. 오케이? 이게 주어고 주어가 투 부정사인데 요것만 있으면 사실 앞에다 써도 돼. 그쵸? 두 단어밖에 안 되잖아. to see, was. 보는 것은 대단히 매력적이다.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 see가 다시 겉으론 명사지만 준동사기 때문에 see 하나만 봤을 때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지. 뒤에 을을이 오니까. 그 을을이 to see 때문에 따라 나왔거든. 그럼 이게 이렇게 을을이 뒤에 붙어버리니까 사실은 to 부정사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엄밀하게 말하면 주구, 가정주구 말고 주어를 나타내는 부분이 요거 하나가 아니라 이게 주어지만 C가 데리고 나온 이 명사절까지 포함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야. 그럼 상당히 길잖아. 그치? 이 상당히 길어진 to 부정사구를 원래는 여기다 두어야 하나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쓰지 않고 뒤에 쓰고 싶거든. 그런데 동사 앞에는 꼭 주어를 표시해야 되는 게 영어의 원칙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 가주어는 일종의 형식상의 주어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형식상의 주어가 가주어만 있는 건 아닌데 형식상의 주어 중에 하나가 가주어입니다. 자, 얘는 무슨 의미다? 그냥 비워둘 수 없으니까 써놓는 거야. it은 비워둘 수 없으니까 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다 지금 필요 있는 말들이지. 이제 나머지 말 정리해보자. 이거 내가 명사가 to see가 타동사니까 이 전체가 큰 가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이 되야 된다고 그랬지. 명사절. 그 명사절 중에 우리 네 가지 그것을 내가 외우라고 한 거야. 그런 건 외워줘야 돼. 대절, if나 whether, 의주동, 관계사 왓절이잖아. 그 중에 하나 해당되나? 어떻게? 의 ordinary 평범한 clay 진흙 초등학교 때부터 그 있잖아 뭐 점토놀이 뭐 클레이 찰흙 이런 거 갖고 놀지 않았냐? 무슨 클레이라 그랬고 윤지 갖고 놀지 않았어? 색깔 있는 찰흙 같은 거 클레이 토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진흙이야 진흙. 평범한 이게 다시 주어 의주 쿠드니까 동사. 그냥 턴도 아니고 쿠드를 쓴 것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캔이 할 수 있다니까. 되니? 그 다음에 턴은 뭐야? 돌리는 거지. 돌리는 거고 into는 변환의 전치사라고. 변환. 뭔가 모습이 변할 때 쓰는 전치사가 into야. turn into가 뭐뭐로 바꾼다. 뭘로 바뀌어? 전치사 뒤니까 명사. 아름다운 팥은 도기 또는 뭐 도자기. 자, 니네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 한 줄에 있는 단어를 모두 암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끊을 줄 안다면 최소한 영작이나 이걸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금방 파악이 되지. 이런 해석을 해놓고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말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기 주어분만 해석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평범한 진흙이 아름다운 도자기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은 여기 있어야 될 말이니까 보는 것은 어땠다? fascinate가 원래 뜻이 무엇을 사로잡다. 동의어 뭐 있어? 오늘 2학기 시험 대비하고 attract 배운 적 있어? attract가 뭐야? 어떻게 배웠어? attract 끌다지. 영어 모든 단어는 물리적인 뜻에서 추상적인 뜻으로 우리 그러잖아. 자석이 철을 끌다. 그것도 attract거든. 근데 선생님의 멋진 메모가 너의 시선을 끌다. 이건 추상적인 거지. 야, 남의 시선을 끄는 건 대단히 어떤 거야? 매력적이지. 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써준 거야. 사로잡다, 무엇을 끌다. 누군가의 시선을 끄는 건 뭐라고?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지. 어?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매혹시키다. 이렇게. 어? 그럼 나중에 이거야. 매혹시키다. 다른 뜻, attract, 매혹시키다. 물리적으로 끌다의 뜻을 모르게 된다. 외울 때는 끌다야, 끌다. 그래서 ing가 붙은 건 왜 ing를 붙였느냐? 주어 다음에 저기 비동사지. 이 비동사 뒤에는 주격 보어, 즉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나와야 돼. 주어 is 뭐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어 얘기 아니겠어?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 주어는 명사고 명사를 설명하려면 똑같은 명사나 아니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 그럼 필요에 따라서 이게 내가 동사로 fascinate를 적었는데 여기는 지금 동사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비동사 뒷자리니까. 그래서 뭘로 바꿔야 돼? 명사 아니면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데 형용사로 바꾼 거야. 형용사. 형용사는 동사를 형용사처럼 바꾸면 뭐라 그러지? 동사를 형용사처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데 분사는 두 가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었잖아. 그치? ing랑 pp. 그러면 요놈의 주어가 뭐였어? 보는 거지. 그럼 보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지 보는 것을 사로잡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평소에 늘 했잖아. 주어가 하면 ing, 주어를 하면 pp라 그랬지?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ing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배운 친구들이 저 만약에 fascinating 자리에 fascinated가 나오면 웃어야 돼. 이게 뭐야? 이런 거 틀리면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왜? 뭔가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거지. 본다는 것이. 본다는 것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고. 얘가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누가 봐도 얘는 아니죠. 그럼 요 so가 남았는데 so는 부사야. 이때 so는 베리의 역할을 한다. 베리가 뭐야? 매우잖아. 매우. 그래서 아주 크다. very big. 또는 어떻게 써도 돼? so big. 쓰는 거지. 너무 크면 too big. 이런 게 다 부사야. 설명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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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됐지. 니네가 시험 대비를 여유 있게 하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몇 주 전에 벼락치기 아니라 여유 있게 하면 니네 전 시험 범위의 문장을 이렇게 다 분석할 수 있어. 그러면 어법 문제 나올 테면 나와봐. 나는 그냥 외운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것도 알고 의주동의 순서도 내가 알고 있어. 오케이? 거기다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거형이니까 여기도 can이 아니라 could로 맞춰서 CJH를 쓰는 것도 난 다 알고 있어. 나올 테면 나와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이렇게. 내가 따져봤을 땐 내 시험 범위에 효자 특히 적으니까 이렇게 문장을 본문하고 모의고사 문장을 문장 개수로만 치면 500개는 안 될 것 같은데. 온점 찍힌 문장의 개수라면 한 500개 될까? 보통 모의고사 지문 하나가 6개에서 7개의 문장. 그러면 모의고사 몇 개였어? 5개였나? 그러면 7, 5, 35, 35개밖에 안 돼. 모의고사 문장. 본문은 그래 한 60문장이라고 하자. 100개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니네 다음번 2학기 때는 그냥 여름방학 끝날 때부터 아니면 그 전에 해도 되는데 학교에서 진도 나갈 때마다 한 문장. 오케이? 가은이는 진도 안 나가주니까 범위 불러주자마자 그 범위의 문장 한 문장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보고. 우리 시행착오라 그러잖아. 1학기 때 내가 그렇게 안 했다면 2학기 때는 해봐야지. 응? 완벽하게 해석되고. 이 교재의 지금 부족한 부분은 뭐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나온 문장인지 모르지. 이걸 우리가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일요일날 자이스토리라는 모의고사 지문을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데 집중해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수업을 이완화시키는 거예요. 주중에는 이걸 바탕으로. 이게 돼야 사실은 일요일 수업도 가능한 거야. 이게 안 된 애들이 일요일날 내가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지 다음 내용이 뭐 나와야 되겠어. 그럼 위에 문장이 해석이 안 되니까 다음 내용도 유추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 통으로 나와 있는 모의고사 지문을 공부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돼 있어야 된다. 아직 멀었잖아, 입시. 입시 멀었잖아. 꼼꼼히 공부하기 시작하면 돼. 응? 하면 된다.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많아 그때. 그래서 아까 수학생이 그러더라고. 부용이 그렇게 나왔다며. 다 알려준 건데 숫자만 바뀌었다며. 그래서 컨디션이 수학생이 한숨을 쉬시면서 똑같은 문제인데 숫자만 바꿨더니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지 알아? 선생님 잘못했는데 숫자까지 똑같이 내야지. 그래서 국어쌤한테 그랬어. 선생님 좀 숫자도 배운 거 보기도 똑같이 내면 애들이 모두 100점 맞을 거야? 내 생각도 아닐 거야. 그래서 선생님 기출문제 뽑아줬어. 뽑아준 문제만 나왔다고 치자. 공부하는 애들 다 100점이거든. 그 시험을 잘 본다는 게 그런 거야. 다 알았어도 틀리는 게 시험이야. 그래서 그건 공부와 별도로 시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너무 긴장을 하지 않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긴장해도 안 되고. 그래서 시험 전에 내가 시험을 임하는 태도가 어떻게 잡혀야 되는가, 이것도 니네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모의고사를 적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시험을 본다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야. 그래서 내 집에서 선생님이 시험 때 30문제, 20문제 풀어보라고 주면, 아니 내가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막 푸는 게 아니고 딱 선생님 문제 하나만 풀어주세요. 자, 시험이야. 선생님이 시험지 나눠주셨다. 지금 시작. 시간 딱 재고. 그리고 딱 이제 검토하는 거지. 시간이 끝났어. 채점하면서 야 이거 아는 건데 내가 이거 시험 본다고 생각하니까 틀리네. 연습하고. 응? 안 할 거지?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자. 첫 번째 it은 가주어로 사용된 it을 우리가 살펴봤어.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다 설명이 됐다. 여기에 it이 보이긴 하는데, 자, 당연히 주어. 이건 뭐 가주어도 아니야. feel의 과거 felt, 느꼈다. 느끼다도 타동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우리 가은이가 지난번에 틀린 건가? 이 feel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 그러니까 자동사일 때는 주어 스스로의 기분이야. 나는 행복하다. 행복함을 느낀다.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이때는 형용사를 써. 주어의 기분 상태. 오케이?
자, 근데 주어가 느끼는데 주어랑은 다른 거, 즉 새로운 경험이나 감정을 느끼는 것은 타동사. 새로운 거. 전혀 몰랐던 거. 얘네 행복한 감정 알아볼래? 알지? 그 아는 감정을 느낄 때는 형용사. 오케이? 근데 만약에 행복이 영어로 해피니스잖아. 그럼 이 사람이 한 번도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러면 I feel happy가 아니고 I feel happiness.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는 보통 행복함을 처음 느꼈다가 아니고 나 지금 기분 좋아 이렇게 쓰잖아. 그때는 feel happy. 근데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어 이럴 때는 뭐야? I feel happines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이게 뭐야? 우리가 아는 감정이 아니잖아. 왜? 주어 동사에 뭐니까? 절이지. 절은 내용이지. 그럼 어떤 새로운 내용을 내가 느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뒤에 것에 해당되므로 여기서부터가 목적어가 되는 얘는 타동사가 된다. 이 사실을 나는 느꼈다 이거야. 되니? 어떤 사실? 새로운 사실. 그럼 요 사이에 뭐 있을까요? 내가 타동사라고 했고 여기 보니까 어쨌든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나왔어. 보통 생략되는 게 누구더라? 근데 명사절 중에서 접속사가 생략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분명히 타동사고 절이 나왔으니까 명사절이 돼야 되거든. 근데 명사절 중에서 접속사가 없어질 수 있는 명사절은 얘밖에 없잖아 사실. 그렇지?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대절, if나 whether절에서 if, whether 지우면 돼 안 돼? 그냥 뜻이 있으니까 못 지우지. 의주동에서 의문사 못 지우지. 관계사 what도 못 지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 타동사 뒤에 접속사가 없다 싶으면 거의 10중 8구를 보여. 네. 오케이? 그래서 뭘 느꼈느냐? 일단 이렇게 해서 말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것이 없잖아 받아주는 게. 물론 앞에 문장에서 이 그것이 가리키는 명사가 있다면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윗문장하고 비교해. 구조 똑같아. 뭔지 모르지만 이시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to 부정사가 보이니까 우리는 또 똑같은 구문이다 라고 판단을 해보는 거지. 오케이? 그럼 아까 설명한 대로 주어 이게 진주어가 되면 여기서 끝났느냐? to work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work out problems까지 있어. 자 여기서 수거 외우고 까먹지 마. work out은 붙였으면 운동이야. 이렇게 붙어서 한 단어가 되면 뭐라고? 운동. 동의어 뭐 있어? exercise야. exercise. 근데 동사로 이렇게 work out 이러잖아? 그럼 이게 해결하라. 정확히 말하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뒤에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되니?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 책으로부터라는 건 책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왜 책만 보고라고 했는 줄 알아? just가 그런 얘기. 우리말로 말했죠. 그냥이지 just가. 그래서 그냥 책으로부터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되냐? 해결하는 것은 어떻지 않다. 충분치가 부정문, enough는 주격 보호야.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 이것이 뭔데? 진주어. 그저 책으로부터 책에서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그럼 이제 다 설명이 됐잖아. 띡 설명됐다고. 얘가 왜 남았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자, 우리가 다 아는 얘기겠지만 먹다 그럼 동사란 말이야. 그럼 동사는 당당하게 주어를 가질 수가 있어. 그지? 근데 to is은 동사인 듯 동사 아닌 동사 같은 거. 즉 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당당하게 I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얘만의 특별한 주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했어? 의미상 주어, 의미상의 주어. 원칙이 뭐였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원칙이 for 플러스 목적격을 앞에다 쓰는데 만약에 감정 형용사가 있으면 오브 목적격을 쓰기도 한다 그랬어요. 똑똑하다, 멍청하다 하고 잔인하다, 뭐 친절하다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오브 쓰기도 한다 그랬는데 얘 왜? 그러면 이게 딱 나온 건 이걸 하는 게 얘란 얘기. 그럼 살을 더 붙이면 돼. 그의 그 사람이 선생님인가 보지. 그의 학생들이 그냥 책으로부터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라고 새롭게 그 사람이 뭐 한 거야? 느낀 거야. 그럼 우리 문해력이 뭔 줄 알아? 이 사람이 처음 시도는 뭘 했겠어? 이게 새로운 사실이니까. 처음에 교사로서 어떤 시도를 했겠어? 어떤 문제 해결을 책 보고 풀어봐 그랬겠지. 근데 그게 돼 안 돼? 네. 그래서 책 보고 풀면 풀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래서 새롭게 느낀 거야. 책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학생들한테 시키는 게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지. 됐어? 껌 먹으면 껌 씹어봤지. 껌 씹으면 이렇게 적당히 씹다가 이렇게 됐냐? 니네 오빠 껌 엄청 먹어. 아니 단물이 쏙 빠질 때까지 막 씹어 돌리다가 나중에 진짜 물 안 나올 때 버리잖아. 문장 공부할 때는 단물 아주 쪽쪽 다 빨아먹고 뱉어요. 끌어낼 수 있는 건 다 끌어내서 공부하고 이제는 더 이상 단물이 나오지 않는다.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2문장 하는데 거의 지금 한 30분 걸렸거든. 그러니까 단물 쏙 다 빼먹어. 그럼 이렇게 공부한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아까 내가 100문장도 안 된다고 그래서 시험 범위 100분의 2는 자신 있게 해거든. 그래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전체 문장 100개인데 이번 시험 범위가 100개인데 나는 이 중에 이제 50개 끝냈구나. 이게 이제 내가 공부를 얼만큼 하고 있냐를 표시하는 거야. 그냥 한번 봤어요 이게 아니야. 오케이? 자, 한 문장만 더 하고 잠깐 쉬자. 자, 여기서도 지금 it이 나왔는데 위에 2문장하고 틀려. 이게 복합 문장인데 컴마 있으면 일단은 얘 끊어야 돼. 무조건. 이게 해석을 좀 도와주고. 자, 이건 누가 아직 해석 안 했어요? 누가 봐도 주어 동사가 맞아. it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어 동사가 맞아. 근데 여기도 지금 주어 동사가 있어 없어? 노란색 없지? after는 전치사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 쓴다고 배웠어? 이렇게. 뜻은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고 이것만 가지고도 벌써 틀이 나왔어. 이렇게 한 후에 점점 명백해지는구나. 또 역시 it이 남았어. 뭐가 명백해진다는 건데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뒤를 확인해 보니까 위에 2문장하고 다르게 무슨 절이 나왔는데 대절 무슨 절? 주어 동사 진행형으로 work 자동사야. 니네 work는 일하다. 을을이 없지? 자동사. 완전한 절이 나왔어. 자, 지금 해석 안 하고 그냥 구조로만 보면 요렇다는 것이 명백해졌구나. 이렇게 한 후에 말이지. 됐니? 이분은 평소에 단어 많이 외우지. 심지어 이렇게 한 후조차도 후에도 명백해져.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spend가 무슨 뜻이었어? 쓰다. 돈이나 노력이나 시간을 쓰는 거거든. 돈이 아니라 여기 뭐 나왔어? 그럼 spend many hours는 설명이 됐지? 그럼 이게 왜 ing가 붙었을까? after는 전치사라고 했으니까 동명사. 그지? 그럼 여기까지 해결 다 됐네. 왜 이게 있는지. 자, hours가 어떤 놈 그러는 거야? 쌤 시간은 셀 수 없지 않아요? 아니 몇 시간을 셀 수 있지. 그런 개념을 따지지 말고 복수니까 앞에 much가 아니고 뭐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도 심지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야. 매일매일 부사야. each day가 every day랑 같은 거야.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요번 시험 대비 때도
배운 친구가 있지만 항상 스펜드는 돈이나 시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이나 시간 중에서 우리 시간이 나왔는데 그냥 돈이나 시간을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뭘 하면서 쓸 거 아니에요. 그 하면서를 우리가 뒤에다가 ing를 써. 이 관용구문이야. 이거 동명사야. 그래서 외운 적 있어? spend 돈 시간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쓰다. 외운 적 있지? 자, 그래서 여기 ing가 붙었는데 원형의 단어 prepare 뭐다? 가연아 prepare가 뭐야? 준비하다. 오늘 공부했으면 집에 가서 prepare 하나만큼은 싹쓸이 하고 잠이 들어요. 어? 자, 여기까지 해서 심지어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준비하면서 보낸 후에도 그럼 뭘 준비해야 돼? 목적어 나와야 되지. 수업 계획들, lesson plans.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교환 짜고 막 이러겠지. 그래서 수업 계획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많은 시간들을 보낸 후에도 명백해진 이것이 어떻게 돼? 아주 명백해진다. 가주어, 진주어야. 오늘 배운 문장으로만 보자면 가주어 이 뒤에 진주어로 to 부정사가 많이 나와. 어? 하지만 명사절 역시 진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method는 방법이야. 그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썼던 방법들이 were not working. 자, work 자동사 뜻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이런 뜻이 있어. work는 맨날 일하다가 아니야. 효과가 있다. 어? 윤지가 남친하고 싸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꽃 선물해봐. 남친한테 꽃을 줬대.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 Did it work? 무슨 뜻이야? Did it work? 그 꽃 주는 거 뭐 있었어? 효과 있었어? 그럼 Did it work? 야, 그거 먹혔냐? 이럴 때 효과 어떻게 효과가 먹혔어? 이럴 때 Did it work?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It worked. 효과 있었어. 그래서 일하다로 해석 안 되면 우리가 이 뜻도 알고 있어요. 일하다로 해석이 안 되니까 다른 해석도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의 방법들이 효과가 없구나라는 사실이 어떻게 되어버렸어? 아주 명백하게 되었다잖아. 됐니? 만약에 이게 시험 범위다. 그럼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 paraphrase. 본문에는 clear라고 나왔거든. 근데 선택지 만들면서 clear랑 같은 단어로 다른 문장인 것처럼 똑같은 내용을 만든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잠깐 정리할게. clear랑 동의어. 이런 건 평소에 해놔야 돼요. evident. 명백한. obvious. 명백한. apparent. 명백한. unambiguous. 저거 원래 ambiguous가 애매한, 모호한이야. 그럼 on이 붙었으니까 모호하지 않은 그런 뜻이야. 니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명백한으로 나오는 것들의 전부야. 지금 외워두면 이제 수능지문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 많이 있었냐. 기억나. 한두 문장씩 기억나지. 이런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런 사실은 분명하다. 누가 봐도 뻔하다. 이런 구문 많이 나오지. 그때 저 단어들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다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했단 말이야. 지문에 clear를 썼어. 근데 이제 선택지 3번 It is evident that 어쩌고 저쩌고. evident가 뭐지? 이거 만든다는 거야. 어차피 본문에 clear랑 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학교 대신 그러나? 다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본문에 나온 단어랑 똑같이 나온 건 답이 아니지 않니? 그치? 본문에 A가 나왔는데 선택지 1, 2, 3, 4번에서 A 단어가 똑같이 나오면 보통 답이 아니지 않니? A 다시로 바꿔놓지 않니 단어를?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아마추어 애들은 본문에 이거 있었으니까 이거 나오면 답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알고 보면 그게 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 동의어나 유의어로 바꿔놓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있는지 왜 있는지 다 알았잖아. 그럼 스스로 막 칭찬해. 나 완전히 공부 다 됐어. 이제 다음번에도 이렇게 해봐야지. 영어 100점 매년 있었거든. 니네 학년이 지금 최악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 지금 사실 살짝 고민하고 있어요. 올라올 중학생들은 중3 때 내가 가르쳐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3 때 노상 이제 의정부 중학교에서 전부 다 암기하는 영어를 해놓으니까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 보면 영어 시험 대비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야. 하나.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공부해. 이제 이러다가 내공이 올라간 친구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안 해줘. 뭐 예를 들어서 9월달에 모의고사 볼 거 아니야. 보는데 혼자서 분석한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보는 친구. 다 뭐 있다. 모든 단어가 다 여기 써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지만 알아내면 너네가 어법하고 구문은 끝난 거야. 이게 여기 왜 있지? 아 이래서 있구나. 그것만 되면 돼. 그럼 나한테 질문할 게 뭐가 돼야 돼? 쌤 이게 제 생각에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왜 있을까요? 그걸 물어보면 거꾸로 공부가 되는 거지. 알가? 5분간 휴식.